안녕하세요. 박민아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조선시대의 미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미술과 같은 전통회화에는 여백의 미와 정신성이 담겨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백은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공간으로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빈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회화는 먹으로만 그린 수묵화, 그리고 채색을 하긴 하지만 채색보단 먹 위주의 그림인 수묵 담채화, 먹보단 색 위주의 그림, 그리고 먹으로 윤곽을 나타낸 것인 수묵 채색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 그림과 설명이 더 자세히 담겨있는 영상을 클래스룸에 올려줄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또한 전통회화는 그림 속에 그려진 소재에 따라 크게 9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제란 그림 속에 그려진 주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은 산수화, 그리고 인물화, 화조화, 초충도, 어해화, 풍속화, 기명절지화, 영모화, 사군자 이렇게 9가지인데요. 이따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름만 익혀두어도 괜찮습니다. 산수화는 크게 관념산수화와 진경산수화로 나뉘는데요. 관념산수화는 실제 경치를 묘사하기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상세계, 또 꿈에서 본 것 같은 가상의 세계를 그린 것을 관념산수화라고 합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역시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세계를 안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린 관념산수화로 실제하지 않는 산수입니다. 반면에 진경산수화는 조선의 실제 경치를 두 눈으로 보고 한국적인 화풍을 더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는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진경산수화입니다. 비가 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보고 그린 진경산수화로 작가가 보고 느낀 감정까지 담은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뒤에 있는 인왕산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산수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법을 활용하는데요. 준법은 산과 바위의 표면 질감과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먹으로 그리는 그림이지만 다양한 준법을 활용해서 아주 다채롭고 입체감 있는 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준법의 종류로는 밑점준, 하엽준, 피마준, 부벽준, 수직준, 절대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화입니다. 인물화는 크게 자화상과 초상화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강세황의 자화상입니다. 단정한 선비의 모습으로 자화상을 그렸고, 얼굴을 확대해 보면 얼굴의 근육과 살결을 나타내기 위해 음영을 표현하는 육미문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더 입체감 있는 얼굴 표현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름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화조화는 새와 꽃을 그린 그림을 화조화라고 합니다. 휘종은 중국의 송나라 황제로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림 속에 꽃과 새가 조화롭게 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충도란 풀과 벌레가 함께 있는 그림을 초충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5만원권의 주인공인 신사임당의 가지와 방앗개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초충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와 풀들 그리고 다양한 곤충들이 한 화면에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해화입니다. 어해화는 물고기와 개, 꽃게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을 어해화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조정규의 횡행계사는 멋대로 횡에 단일행, 갑옷개, 선비 사자를 써서 꽃게가 마음대로 가로로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임금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선비로 비유하여 표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풍속화란 사회 각층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당시 삶의 모습과 문화를 반영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조선 후기에 풍속화가 크게 유행하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의 화가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 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김홍도의 씨름이 대표적인 풍속화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풍속화의 주제는 사회 각층의 일상생활을 그리고 있고, 의인은 당시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김득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강가에 배를 대어놓고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 전경을 그린 풍속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풍속화이죠. 민화는 조선시대 때 그려진 서민적인 그림으로서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복을 바라는 목적으로 그려진 실용적인 목적이 큰 그림입니다. 주로 이름 없는 화가에 의해 그려졌고, 상징성을 지닌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고, 해학적이며 강렬한 색상 대비 등을 활용하여 자유분방함과 개성이 엿보이는 그림들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재들은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이 소재들은 각각 하나하나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복을 바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모란이나 닭, 귤, 책, 살구꽃 등 아주 다양한 일상 소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바라는 목적으로 이 민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뒤에 더 자세히 다양한 상징들을 나타내는 사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가지나 오이, 석류, 참외, 수박같이 속에 씨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였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었던 시대였던 만큼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의 복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산을 상징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가정의 평화나 부귀 또는 부부의 백년해로 또는 입신양명을 위한 그런 복을 바라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그림 하나를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이 1번부터 9번을 확인해 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자세히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앞선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볼 감상 그림은 김정이라는 화가의 세안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안도에서 어떤 소재가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그림 속에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는지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하나하나 요소를 찾아가고 그 요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김정희의 세안도를 감상해 보고 여러분들이 찾은 소재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횡량한 느낌의 그런 텅 빈 마을에 빈집 한 채가 있고, 그 집의 양옆으로 나무가 2그루씩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고, 색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묵화로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백묘법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백묘법은 색칠하지 않고 윤곽만 그리는 것을 말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린 작가 김정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김정희는 추사 김정희라고도 불렸습니다. 신분은 양반이며 조선 후기의 서예가이자 화가이자 학자였습니다. 추사체라는 글씨는 물론이고 세안도로 대표되는 그림과 산문에 이르기까지 아주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물로 제자들이 따랐다고 해요.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제주도로 유배를 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김정희가 살았던 조선시대 후기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안과 혼란이 있었던 시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진왜란 등으로 전쟁이 많았었죠. 그리고 김정희가 세안도를 그리던 때와 장소는 제주도로 유배 생활을 하던 때였대요. 당시 김정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변함없이 찾아와준 제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에게 감사의 답례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세안도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림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감상해 볼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두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른 잣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림 가운데 있는 빈집은 유배되었던 유배자의 외로운 빈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김정희가 살았던 집이 아닐까 싶어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젊은 소나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잣나무와 다르게 잎이 더 무성하고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을 보니까 생생한 젊은 소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젊은 소나무의 오른편에 있는 나무는 좀 늙어버린 소나무 같아요. 뭔가 그 나무의 나이테도 더 구불구불하고 가지도 땅을 향해서 휘청휘청 하는 모습이 늙은 소나무, 즉 김정희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소나무의 오른편을 보면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늙은 소나무, 즉 김정희도 역시 젊은 소나무인 이상적 같은 제자, 의리 있는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게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세안도는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야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선생님은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변함없이 지켜준 친구와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나 또한 이렇게 사시사철 푸르른 잣나무와 소나무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변함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이 어땠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선시대 화가와 작품을 선택해서 4인 1조로 작품을 조사해보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죠. 우리 오늘 비가 와서 못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과 카메라, 핸드폰, 그리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 중앙현관 앞에서 모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 보고서 조사와 제출은 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디벅 가져오기는 바로 다음 주가 아닌 다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다음 주에는 그림 그렸던 거, 대지미술 할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요 디벗을 챙겨오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클래스룸 수업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꼭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온 것을 가지고 중앙현관 앞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중앙현관 앞에서 만납시다. 안녕.